네, 한반도 주변에서 세 개의 태풍이 나란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중국을 향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여전히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태풍의 예상 경로와 위력까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부지방의 2차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에서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제 2차 우기라고 해서 예. 이맘때가 되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장마라고 하면은 6월 말부터 7월 말 사이에 그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그룹이 한반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 한 달 정도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예. 이후에는 이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더위가 찾아오고요. 그리고 장마가 끝나기는 했지만 8월 달과 9월 사이에는 다시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수축하는 가운데 굉장히 대기 불안정이 생기는 그런 기압 배치 상황이 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7월과 8월과 9월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태풍의 영향권이 가장 많습니다. 한 해에 25개 정도 발생하는 태풍의 90%가 이 정도에 집중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원인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예. 이 비는 태풍의 비는 아닙니다. 우리가 태풍이 그렇군요. 발생했다라고 하고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게 되죠.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압감을 좀 느끼기도 하는데요. 어젯밤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는 앞서 말씀드렸던 일종의 2차 장마, 북태평양 고기압, 좀 어렵지만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일본 쪽으로 수축하는 과정에서 북쪽에서는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최근 들어서 기온이 많이 좀 시원해지지 않았나요? 아마 맞습니다. 에어컨을 네네. 좀 끄신 분들도 그렇죠. 많으실 텐데 예.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덥고 습한 공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어제까지 좀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이 비구름대는 일단은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쪽 해상 부근에서 이제 어제까지는 4개의 태풍, 화요일까지는 거의 한 4개 정도의 태풍이었는데 예. 3개의 태풍이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형성된 이 세 개의 태풍이 위치가 어딘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금 이제 화요일 날 10호 태풍 답네이는 삿포로 북동쪽 부근 해상에서 이제 태풍으로서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예. 어제 12호 태풍이죠. 기러기가 밤 9시에 태풍으로서의 이름을 붙여져서 지금 이제 태풍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북상을 하고 북서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봤을 때 12번째로 만들어진 태풍 기러기의 경우에는 지금 괌 부근, 괌 동쪽 약 1000km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온다라고 하면은 9월 5일이죠.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 오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 부근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먼저 만들어진 9호 태풍 사올라의 경우에는 한동안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이동 속도가 좀 빠르게 발달을 하면서 이 태풍 굉장히 강합니다.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늘 오전 현재 거의 지금 중국 남부 해상에서 홍콩 쪽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가능성이 높은 태풍, 바로 11호 태풍 하이쿠인데요. 예. 지금 하이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780km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예상 경로대로 온다라고 하면 일본 남쪽 해안 지역에 상륙하는 시점이 9월 3일이죠. 일요일 오전 9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까지 세력은 여전히 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세 개의 태풍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세 개의 태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한 해의 태풍이 이제 뜨거운 바다 해상에서 한 25개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2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보통 이제 6월부터 최근 30년 동안에 발생했던 태풍의 통계를 좀 살펴보면 6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주로 이에 90%에 해당되는 한 3.4개 정도의 90%가 보통은 7월, 8월, 9월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에 급격하게 태풍의 발생 그 개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때가 이 태풍이 만들어지는 뜨거운 열대 바다에서 태풍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제 순차적으로 만들어져서 소멸하고 다시 생성하기를 반복하기는 하는데 워낙 지금 한반도 주변 부근 그리고 태풍이 만들어지는 그런 열대 해상 쪽에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열대 요란이라고 하거든요. 예. 태풍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그런 소용돌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도 세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에 머물렀던 적이 한 9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예. 살펴보면 지금 세 개의 태풍이 이렇게 세력이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세력이 합쳐져서 더 강해지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로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중국 내륙으로 향할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긴 하지만 한반도 좀 마음을 놓고 있어도 되는 상황인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다의 뜨거운 열기와 그 바다가 뜨거운 열기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수증기가 증발하기 때문에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비구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 내에서 만들어진 강한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기상청에서는 약하다라는 등급을 표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약한 태풍이라고 하는데 태풍인데 약하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위험성을 좀 낮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을 좀 우려해서 이 태풍에 대한 강도도 이제 조정을 했는데 그만큼 태풍은 강도를 떠나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태풍이 3개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 이제 경로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12호 태풍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부근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크게 큰 태풍으로 발달하지는 못합니다. 올라오면서도 그리고 지금 이제 홍콩 쪽을 중국 홍콩 쪽을 향하고 있는 9호 태풍 담내 이제 사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강한 세력, 지금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강한 태풍을 보이는데요. 930 헥토파스칼 밑에를 밑돌게 됐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기록적인 슈퍼 태풍급의 태풍들이 보통은 930 헥토파스칼을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예. 한 920 정도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강한 태풍이고요. 그리고 지금 11호 태풍 하이쿠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태풍을 비교했을 때 이제 낮은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근 정도의 이제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근처라기보다는 이제 어제보다는 서쪽으로 편향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서해상보다는 중국 내륙 쪽을 향할 가능성으로 지금 조금 더 가능성을 좀 점쳐보고 있는데요. 예. 그 부근까지 올 때 태풍의 세력을 살펴보면은 이제 기상청이 강도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던 약한 강도급으로 낮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태풍은 굉장히 강한 열기와 에너지원, 수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의 중심이 중국 내륙을 향한다는 것이지 이 태풍에서 발생된 간접적인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지금 비 예보가 예상되어 있는 것은 사실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이라고도 보셔야 됩니다. 예.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그런 다량의 수증기가 중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덥고 습한 공기보다는 지금 차고 건조한 공기가 뒤덮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서로 다른 이런 공기들이 대립할 경우에는 태풍의 중심이 지나가지는 않지만 거의 못지않은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에 찬투라는 태풍이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머무르는 동안에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 부근에 굉장히 다량의 덥고 습한 공기를 공급을 했거든요. 이 제주도의 경우에는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네. 비가 간접적인 영향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번 태풍의 중심의 경로를 좀 파악하기보다는 이 태풍의 세계가 어떻게 유기적인 기능을 통해서 강하게 발달하고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세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경로 같은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좀 가을에 태풍이 오는 경우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큰 피해를 남긴 흰남노도 그렇고 북상 시기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가을 태풍이 더 강력하고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나라 25개 중에 발생하는 태풍 중에 한 3.4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이 중에서 보통은 이제 8월 달에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 7월 달, 9월 달, 10월 달, 6월 달 순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최근 30년 동안의 통계치를 살펴봤을 땐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 10년치를 좀 더 기간을 좁혀서 태풍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 태풍의 개수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월마다 주는 태풍의 그 빈도수가 여름보다는 가을을 향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육지처럼 바다 같은 경우에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태풍이 생성되는 원리 자체가 바다가 뜨거워지면은 뜨거워지는 열기와 수증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태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대기뿐만 아니라 바다가 뜨거우게 지게 되면은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발생할 때 훨씬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름보다는 가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다는 육지보다 한 계절 늦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바닷가에 예. 놀러 갈 때도 모래사변은 굉장히 뜨겁지만 바다 안에 막상 들어가면은 물은 비교적 차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은 서서히 데워지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 한철 뜨거워졌었던 대륙과는 다르게 한철 대륙이 가을을 맞이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바다는 그때가 한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한 태풍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조건을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 태풍의 이동 경로로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시키는 게 바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 예.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의 가장자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장자리를 타고 태풍은 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게 되면 선선한 날씨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한창 뒤덮었던 덥고 습한 공기가 점점 일본 남쪽 지역으로 후퇴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가장자리가 바로 한반도 주변에 놓여지기 때문에 강하게 만들어진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 길을 트여주는 그런 상황이 바로 가을철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을철의 태풍을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태풍의 발생 시기나 경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 이런 와중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허리케인이 상륙해서 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도 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일종의 허리케인도 태풍입니다.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에는 열대 해상에서 이렇게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워진 열기와 이로 인해 증발된 수증기로 인해서 강하게 만들어진 그 열기가 결국에는 고위도 지역의 전 지구의 열을 좀 균형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기상현상이기 때문에 예. 25개 정도 발생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 태풍은 북태평양의 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경 180도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부터 남중국해까지 발생하는 이런 요란 현상을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동경 180도에서 동쪽으로 치우쳐서 만들어진 이 현상들을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 허리케인의 강도가 우리나라의 태풍보다 굉장히 더 강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규정하는 태풍의 기준은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얼마나 센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태풍의 강도를 뭐 약하다, 중간급이다, 매우 강하다, 초강력급이다라고 나누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33m 이상인 그 열대 요란을 우리가 태풍으로 규정을 하자라고 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고 또 연안 국가이기 때문에 초속 33m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한 태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허리케인과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태풍을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허리 태풍은 발생해서 허리케인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강한 태풍 단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허리케인이 발생을 해서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한 200km까지 막강한 강풍을 동반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인명 피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이탈리아에는 최소한 2명 정도가 현재로서는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한 3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부터 허리케인까지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절대 안심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가 우리가 기후 위기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나라인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전 지구의 열을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한 14도에서 15도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온도에서 이상 기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구가 더 품을 수 있는 열의 양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전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의 70%가 해양으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과거 200년 동안 지금 지구는 한 1.2도 정도 기온이 상승을 했는데 1.2도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나타났는데 사실 이 정도는 90%가 해양이 열을 가둬뒀기 때문에 가능한 이 정도로서 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도 열을 더 이상 머금을 수
이제 없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바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이 열기와 수증기로 인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풍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날씨 예측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기상에 대한 예측도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불만보다는 계속해서 수시로 발표되는 어떤 기상 정보 그리고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대응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재난 문자에 대한 행동 요령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제는 의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 보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예상 경로와 한반도 영향까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